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영풍재지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67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8일 4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영풍재지는 이제 1.95%의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지관용 원지, 라이너 원지를 생산해서 또는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판지의 원료로 쓰이죠. 라이너 원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택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박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골판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서 이제 테마나 이런 재료를 또 변경을 해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를 2번 이상 가다가요, 하락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딱히 이 구간에서 뭐 특별하게 나온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이 움직였던 테마, 이 쿠팡 관련주 테마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때 KTH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를 간 이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KCTC나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를 간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영풍재지는 왠지인지 이 회복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디고,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 할 좀 제대로 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뭐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장중에 8% 정도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쿠팡 관련주가 몇 개 있죠. 뭐 동방 이런 종목이 있겠고, 동방도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KTH, KCTC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쇼박스도 회복이 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제 영풍재지만큼은 이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물론 이제 대형 포장도 있습니다. 대형 포장도 있고 영풍재지도 있는데, 이 두 종목 박스 관련주만큼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이런 이제 흐름이지 않나,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풍재지가 사실 뭐 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재료, 쿠팡 상장 수혜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수급, 이 종목은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또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없어요. 뭐 딱히 외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주가가 잘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투신들이 열심히 사모은 것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이 상승을 이용해서 단타를 치는 거죠. 단타를 치는 거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거지 잡아가고 모아가고 주가 끌어올리는 주포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일단은 뭐 세력들 아니면 이제 상한가나 이런 거는 세력이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한가나 이런 것들은 세력이 있고 또 2연상을 보낼 정도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수급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재료가 쿠팡이 달라붙은 거죠. 쿠팡 이슈가 붙은 건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쿠팡 상장이 이번 주 11일 날 있지 않습니까? 10일 날 공모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11일 전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11일 전에, 이번 주 목요일 이전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1일 넘어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회사가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쿠팡이 상장되면 온라인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가 박스 관련주다 이렇게 지금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영풍재지도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갔으니까 그쪽에 이제 쿠팡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확정 테마라고 합니다. 확정 테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분들 날짜가 이렇게 몇 월 며칠이 있잖아요.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막상 이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주가는 좀 빠지거나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재료 소멸 관점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풍재지의 쿠팡 이슈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라고 보거든요. 11일이 재료의 유통기한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이 또 새로운 재료가 있지 않는 한은 쿠팡 이슈만 있다면 쿠팡 이슈는 이번 주 안에 소멸되는 재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목요일 이전에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풍재지가 이전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런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서 올린 주체는 있는데 떨어지고 횡보시키면서 빠져나갔다라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으로 누군가는 올린 놈은 있는 것 같은데 하락시키고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세력들이 팔기 위해서는 결국에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아래의 변동성을 같이 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서 거래를 계속 유발시킨다면 그 흐름 속에서 물량이 점진적으로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 그런 행위가 일단 일절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체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쿠팡 관련 상장 이슈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풍재지가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KCTC나 이런 종목들도 나왔고 KTH도 나왔고 KTH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조금만 더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 급락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동방도 뭐 사실 지난주 급락 나왔던 거에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 웬만한 거 다 회복했거든요. 아까 미래생명자원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영풍재지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됐기 때문에 될 가능성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이건 안 돼서 회복될 가능성을 뭐 좀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한편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영풍재지가 이렇게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인식하면 좋은데요. 만약 이게 좀 더 밀린다면 지금은 이제 7,000원 정도까지 밀려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사실 좀 힘듭니다. 이제 쿠팡 상장도 이번 주 안에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밀렸다가 또 언제 여기로 올라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빠진다고 해도 적어도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한번 주고 다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M자형으로 이제 쌍봉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 보통 M자형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쌍봉도 만들어지고 주가가 죽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죽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원대에서 바닥 찍고 반등 나올 거라고 봤는데 8,000원 근처에서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7,00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이제 좀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만약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목요일 이전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9,0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9,000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부터 이제 저항을 받거든요.
이 9,000원대에서 이전에 거래량을 빡 터트리면서 올라갔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내려오면서도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만들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9,000원대가 좀 저항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착을 하고 더 가면은 이제 거래량이 또 많이 발생됐던 이런 10,000원대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한가를 가도 10,000원대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9,000원대에 거래량 많이 터지고 지지가 많이 됐던,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9,000원 정도를 1차적인 저항대로서 인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10,000원대, 11,000원대 그 이상에서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런 지점들이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돌려 나가야 된다. 이번 주 뭐 월요일 이미 지났고 화, 수, 목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뭔가 좀 계속 돌려 나가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좀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한 2%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 머물렀던 가격에 같이 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쿠팡 관련 이슈로 좋게 보고 사셨던 분들 많이 이런 가격에서 따라가셨을 텐데,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머뭇머뭇거리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올라갔을 때 좀 대응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풍재지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이 종목이 뭐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매년 이제 매출액 1,000억대, 영업이익 100억대, 순이익도 뭐 100억대 안짝으로 나오고, 부채 비율 낮고, 배당도 1% 이상 줍니다. 뭐 재무구조도 건실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재무 비율 이런 거 보면 유동 비율이 436%에 당좌 비율이 372%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라는 거죠.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테마에 기대감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회사가 좋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 거면은 사실 회사를 보면 되는데,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의 일정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테마의 일정이 이번 주에 좀 마무리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래도 한 7,500원을 좀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한 7,500원대 언저리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반등의 흐름들을 이번 주에 좀 가져가서 올라온다면은 어느 정도 9,000원대 그 언저리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그런 자리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좋게 보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혹여라도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 속에서 좀 영풍재지를 바라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뭐 영풍재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